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필환입니다. 네, 아이빔 테크놀로지와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석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요. 끝나고 나서 어떤 질문이든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제가 창업한 회사인 아이빔 테크놀로지에서 개발하고 판매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생체 현미경 기술을 이용한 생체 내 인비보에서의 체포 영상 기술, 라이브 셀 이미징 기술과 그를 이용한 의생명 연구 활용에 대한 내용으로 웹비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일단 생체 현미경 기술이라는 것은 이제 살아있는 생체 내부에 정말 인비보의 미세 환경에서의 다양한 세포 수준의 현상을 직접적으로 영상을 함으로써 어떤 뭐 다양한 질병이라든지 혹은 그 외에 생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하는 이미징 기술입니다. 기존에 익숙하신 이제 다른 이제 인비보 이미징 기술, 뭐 PET라든지 CT, MRI, 혹은 OCT, OFDI, 혹은 이제 포토 어쿠스틱 같은 이제 이미징 기술과 비교해서 이런 생체 현미경 기술은 주로 콘포컬 현미경과 투포턴 현미경 으로 이제 구현되는 이 생체 현미경 기술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하나의 단일 세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실시간으로 영상화하는 것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좀 크게 보자면 생체 외부 환경, 뭐 엑스비보에서 이런 다이섹트한 조직의 히스톨로지 이미지를 통해서 얻은 결과라든지 아니면 인비트로 뭐 셀 컬처 환경에서 이제 수집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실제 살아있는 동물의 생체 내 환경, 인비보에서 세포 단위로 직접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됩니다. 또한 이제 다양한 바이오 의약품들, 특히 이런 형광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세포 치료제라든지 항체 의약품, 뭐 유전자 치료제들, 혹은 나노파티클들과 같은 이제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는 형광으로 표지된 이전 의약품들이 실제 생체 내에 표적으로 어떻게 전달되고 이제 어떻게 이제 효과를 내는지를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인비보 드럭 테스팅에도 생체 현미경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개념이 좀 익숙하지 않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좀 본격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여드린 예시는 왼쪽에 보여드린 것 같은 세팅에서 이제 얻은 결과입니다. 자, 실제 살아있는, 마취되어 있는 동물의 파플리티엄 림프노드에서, 자, 림프노드 조직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이제 HV라고 불리는 혈관 안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T셀과 녹색으로 보이는 B셀을 동시에 한 2시간 정도 타임랩스 이미징을 하여서 실제 이 혈관 안에 있는 이 T셀과 B셀이 혈관 밖으로 어떻게 이제 엑스트라 베지에이션 하는지를 이미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결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이제 살아있는 동물 안에서 정말로 이런 혈관에 혈류가 흐르고 있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세포들이 존재하는 인비보 환경에서 이런 셀들의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이제 트래킹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그걸 분석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예시를 보시면 일단 동물을 마취를 시켜놓고요. 마우스를 마취를 시켜놓고, 그다음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이제 히팅 패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히팅 패드를 그냥 사용하는 건 아니고, 이제 렉탈 프로브를 이용해서 바디 템퍼레처 모니터링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히팅 패드의 온도를 컨트롤해서 이미징 하는 동안, 자, 마취되어 있는 동물의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이제 애디셔널한 이제 히터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미징하는 조직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한 상황에서 이미지를 획득한 결과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형광 신호로 레이블링한 이제 세포를 보고 있는 것인데, 자, 요 예시 같은 경우에는 T셀은 이제 빨간색 GS레드를 발현하고 있는 마우스에서 분리하고, B셀은 녹색 GFB를 발현하고 있는 마우스에서 분리한 다음에 와일드타임 마우스에다가 정맥 혈관을 통해 텔베인을 통해서 트랜스퍼한 다음에 림프 노드에서 관찰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건 이제 FRC라고 불리는 또 다른 종류의 세포인데요. 이런 세포 같은 경우에는 형광 레이블링을 하기 위해서 자, 이 FRC를 레이블링할 수 있는 별도의 항체를 구입을 하고 이를 역시 또 다른 이제 알렉사 플로어 647 같은
녹색과 빨간색이 아닌 이제 파레드의 컬러를 가지고 있는 형광 물질과 컨주게이션 한 다음에 이를 직접 요 림프노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변 조직에 주사를 하고 나서 이미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바로 직접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항체로 레이블링 할 수 있는 셀들 혹은 이제 다른 이제 셀룰러 스트럭처들은 인비보에서도 물론 이제 정도 난이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항체를 이용을 해서 형광물질과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항체를 인비보 환경으로 전달함으로써 인비보에서도 이제 레이블링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마취되어 있는 동물의 마우스의 폐를 이미징할 수 있는 이제 챔버를 사용을 해서 마취되어 있는 동물의 폐에서 녹색으로 보이는 이제 혈류와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뉴트로필을 이제 동시에 한 10분간 이미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레이블링한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혈류 자체는 FSC 덱스트란을 인트라베너스 인젝션을 하여서 직접 프레센스 엔지오그래피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류 자체가 이제 녹색으로 형광을 같이 띠도록 한 것이고요. 자, 뉴트로필 같은 경우에는 자, 뉴트로필을 이제 표시할 수 있는 라이섹스지, 안티라이섹스지 안티바디를 구입을 한 다음에 이 항체를 다시 알렉스플로어 647로 컨주게이션하고 역시 이를 인트라베너스 인젝션을 하여서 그 혈관 안에 있는 혈류 안에 있는 뉴트로필들을 빨간색으로 레이블링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레이블링 되지 않은 세포들도 있죠. 이런 건 이제 뉴트로필이 아닌 다른 이제 세포들이 혈류 안에 있는 존재하는 세포들이 되는 거고요. 빨간색으로 레이블링 된 것들은 전부 다 이 라이섹스지 항체로 염색이 된 뉴트로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결과에서 보시면 자, 혈액 안에 있는 인트라베시큘러 뉴트로필들이 한 수분 정도의 한 5분 정도 시간 안에 이렇게 움직이다가 서로 이런 클러스터를 형성하면서 혈류의 흐름을 저해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폴모너로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이 인트라베시큘러 뉴트로필의 클러스터링 효과에 의해서 저해된다. 직접적으로 방해를 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쪽에도 이제 막혀있는 이제 뉴트로필이 하나 있고요. 보시면 여기를 막힘과 동시에 혈액 안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이런 뉴트로필의 움직임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시가 이제 아주 좋은 이제 예시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우리 몸은 아니고, 자, 동물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세포 단위의 현상, 세포 단위의 다이내미스가 이런 혈류의 흐름이라는 어떤 피지올로직한 펑션에 정확하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어떤 이제 코절 렐레이션십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아주 디피니티브한 결과를 실제 인비보 환경에서 보여준 아주 대표적인 예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 자, 앞으로 보여드린 두 가지 예시처럼 실제 살아있는 인비보 환경에서 하나하나 세포 수준의 어떤 다이내믹스를, 셀룰라 다이내믹스와 서로 세포 간의 상호작용, 혹은 이제 다른 형광 표시할 수 있는 단백질, 혹은 약물들까지 동시에 영상을 함으로써 정말 다양한 셀룰라 프로세스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는 것이 가능한 기술이 이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 생체 현미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예시는 이미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자, 이런 수준의 하나하나의 셀들이 움직이는 이미지를 또 다른 조직에서도 다양하게 이제 획득하는 것이 저희 IBM 테크놀로지사의 생체 현미경 IBM C, M, CM, MS 모델 시리즈를 이용해서 가능합니다. 또 다르게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비버 드럭 테스팅을 위한 목적으로도 자, 우측에 보여드린 이 두 가지 예시를 보여드린 것처럼 빨간색으로 형광 표시한 나노파티클들이 이게 혈관 안에 흘러가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세포, 자, 요 예시 같은 경우에는 녹색의 캔서셀로 우리가 이제 주사한 요 나노파티클 드럭 캐리어들이 얼마나 잘 혈관을 통해서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베스를 통해서 전달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쪽 왼쪽에 있는 두 가지 예시에서는 뭐 녹색의 캔서셀과 뭐 빨간색의 T셀 혹은 이제 혈관 안에 흘러가고 있는 이 녹색의 캔서셀들과 같이 암세포와 그다음에 그 암세포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제 암세포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제 또 다른 주변에 있는 세포들을 이미징함으로써 어떤 이제 새로운 약물이라든지 세포 치료제들의 효능을 평가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이빔 테크놀로지사의 생체 현미경을 이용을 해서 저희들은 이제 최소한 마우스 모델에 있어서는 마우스나 램 모델에서는 거의 모든 조직과 다양한 장기에 대해서 앞서 보여드린 예시와 같은 이런 세포 수준의 이미징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 기술을 저희 이제 현실 현미경 시스템으로 장비로 판매하고 또 이제 기술 서비스도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현미경은 앞서 보여드린 예시와 같은 이런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이제 디바이스랑 기술들을 하나로 집어넣은 올인원 시스템을 저희들이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또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커스터마이제이션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새롭게 커스터머의 이제 니즈를 반영한 커스텀 생체 현미경도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현미경을 이제 직접 이제 사용하시는 것보다 혹은 의뢰하시는 걸 더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인비보에서 이제 이미징을 하고 분석하는 것, 또는 이제 약물의 전달이라든지 그 효능과 액션을 평가하는 그런 이제 이미징 실험을 저희한테 의뢰하시는 경우에 컨트랙트 리서치 CRO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돌아와서요. 이런 이제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는 보통 투포톤 현미경 혹은 컴포컬 현미경을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는 이런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를 하려면 이런 스탠드 언론, 컴포컬 투포톤 현미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혹은 이제 프라센스 형광 현미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이런 인트라바이탈 이미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동물 애니멀 매니플레이션 아니면 애니멀 메인티넌스 여러 가지 이미징 챔버들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인비보에서 레이블링 할 것인가 또 그걸 어떻게 이제 이미징하고 프로세싱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개별 이제 유저가 직접 이제 임기응변식으로 만들어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개별 유저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죠. 그다음에 그런 걸 이제 설사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어떤 최적의 성능을 얻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또 이제 사실은 이제 관심 있는 조직과 장기들이 다양한데요. 그걸 여러 가지 장기에다 적용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제한점이 있었지요. 자,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아이빈 테크노지사의 요 투포톤 컴포콜 어린어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는 하나의 박스 안에 이런 인트라바이탈 이미징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디바이스랑 아파라투스들을 전부 다 집어넣은 올인원 싱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유저 입장에서는 훨씬 인트라바이탈 이미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이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설치가 쉬운 건 물론이고요. 매일매일의 오퍼레이션이라든가 이후 메인티넌스에서 훨씬 용이한 그런 장점을 제공합니다. 또 이제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기존의 이제 컴포콜이나 투포톤 현미경들은 이런 살아있는 동물, 인비보의 이미징을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서브 옵티멀한 이제 이미징 성능밖에는 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인비보 이미징을 위해서 아주 특화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설계를 가지고 있고 그걸 동시에 서로 맞물려서 코옵티마이즈한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아주 빠른 이미징 스피드, 그 다음에 살아있는 동물에서 있는 아무리 마취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있는 그 티슈의 모션을 컴펜세이션 하는 기능, 그 다음에 라이브 애니몰을 장시간 동안 이미징할 수 있도록 메인티너스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구들, 호흡 맞추기라든지 체온 유지, 체온 모니터링, 그다음에 티슈의 온도, 제어를 위한 여러 디바이스들을 동시에 안에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모두 종합해서 매우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내부 장기들에 대한 이미징에서 거의 리미테이션이 없는 플렉서블하고 버셔타일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요 현미경은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4개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컴포컬 현미경을 기반한 컴포컬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 또 투포톤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 두 가지 이미징 모드가 모두 가능한 CM, 컴포컬, 투포톤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 시스템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기존의 이제 투포톤 현미경은 이제 기술적으로 아주 큰 레이저를 사용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다음에 고가의 이제 레이저를 사용해서 이제 투포톤 현미경을 만들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기술 발달로 인해서 이거를 훨씬 더 이제 소형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지 보수가 가능하게 만들어진 이제 레이저가 출시가 됐습니다. 파이버 레이저가 출시가 돼서요. 그 파이버 펜타세컨 레이저를 이용한 새로운 이제 MS 버전의 투포톤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도 저희들이 새로 이제 출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트라바이탈 이미징의 리서치 서비스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각각에 대해서 약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공초점 현미경은 총 4개의 레이저를 가지고 있고요. 4개의 디텍터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어떤 범용적이고 멀티컬러 이미징을 할 때, 좋은 이제 선택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M 모델은 이제 파장 가변, 기존의 이제 파장 가변 펜터세컨 펄스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파장 가변성을 제공하는 이광자 현미경, 이광자 영상이 특화된 이제 생체 현미경 모델이고요. CM은 앞서 설명드린 공척점과 투포톤 이광자 생체 현미경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저희 이제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요 MS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파장 가변 펜터세컨 레이저가 아니라 파장을 이제 하나 고정하고 그 대신에 가격 효율성과 공간 활용 증에서 유의하며 그다음에 유지 관리가 자유로운 그런 이제 좀 더 스마트 어포더블한 형태의 투포톤 현미경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피, 자, 우측에 보여드린 예시가 저희가 실제로 살아있는 마우스 모델의 림프 노드에서 획득한 혈관과 녹색의 이제 면역세포, 파란색의 스트로멀 셀을 동시에 와이드 에리어에서 이미징한 결과이고요.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피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두꺼운 조직의 옵티컬 섹셔닝을 통한 하이 레졸루션 이미징을 얻어내는 이제 기술입니다. 뭐 보통 슬라이드를 보시는 경우에 좀 더 하이 레졸루션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이라고 간단히 생각을 하시는데요. 좀 더 기술적으로 들여다보면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피는 피노를 이용을 해서 컴포컬 피노를 이용을 해서 그 여분의 프로세스 시그널을 제공함으로써 로우 백그라운드, 하이 컨트라스트 이미징을 얻어내는 기술입니다. 실제로 인비보 이미징에서도 두꺼운 생체 조직을 뚫고 들어가면서 그 내부에 하이 센시티비티, 멀티컬러 이미징을 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여드리는 예시는 저희가 실제로 저희 IBM 테크놀로지사의 IBM-C 인트라바이탈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피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인비보에서 살아있는 마우스 모델의 인규이널 아디포즈 티슈에서 얻은 이미징 결과입니다. 자, 왼쪽에서 요 예시는 저희가 아디포넥틴 크리와 MTMG 마우스를 크로스한 마우스에서 이제 이미징한 결과이고요. SF44는 리피드를 레이블링 할 수 있는 다입니다. 그래서 녹색으로 보여진 것이 이제 요 아디포 티슈 안에 있는 아디포사이트가 되겠고요. 빨간색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그 외 다른 세포들인데 거의 대부분은 현재로 여기 보여드리는 거의 대부분의 빨간색은 다 이제 거의 혈관 엔도셀리얼 셀이고요. 자, 이와 같이 살아있는 마우스 모델의 아디포즈 티슈에서 섹셔닝 이미지를 획득을 하고 이를 이용해서 이런 하이 레졸루션 3D 렌더링까지 가능한 성능을 저희들이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자, 투포톤 마이크로스코피는 이제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피와는 달리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피는 이제 싱글 포톤 익사이테이션, 하나의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레이저에서 나오는 하나의 포톤을 이용을 해서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방식인데 투포톤 마이크로스코피는 적외선 대역의 에너지가 더 긴 파장의 적외선 펜토세컨 펄스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2개의 포톤을 가지고 형광신호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일단 파장이 긴 이제 NIR, 니어 인프라레드 웨이브랭스 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조직 안으로 조금 더 깊게 이미징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요. 또 투포톤 익사이테이션은 여기 보여드린 예시와 같이 자, 오른쪽에서 오는 요 투포톤 익사이테이션은 정확하게 초점에서만 이제 형광신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래 이제 싱글 포톤 익사이테이션 하는 경우와 이제 대비가 돼서 정확하게 초점에서만 프로세스 신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비보 티슈에서 조금 더 컨파인된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얻어내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서 좀 더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세스 신호 자체가 정확하게 초점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포토 톡시시티를 줄일 수 있으면서 포토 블리칭도 함께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라바이탈 이미징을 할 때는 조금 아주 장기간 동안 3D 이미징을 해야 되는 경우에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피, 인트라바이탈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피 모델보다
장점이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투포톤 마이크로스코피의 장점 중에 하나는 멀티 하모닉 제너레이션 이미징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제 아주 일반적인 프레센스 이미징에 추가해서 또 다른 이미징 모드로서 멀티 하모닉 제너레이션 이미징, SHG, THG라는 이제 이미징이 가능합니다. 이 SHG의 이미징의 특히 장점 중에 하나는 별도의 레이블이 없이도 레이블 프리로 콜라겐이나 마이크로 튜브 혹은 이제 마이오신 같은 레귤러 프로틴 파이버들을 이미징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이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저희들이 이제 근육에서 살아있는 마우스의 스켈레톤 머슬에서 획득한 이미지인데요. 파란색은 이제 혈관이고요. 이 경우도 저희는 이제 CD31 항체를 이용을 해서 혈관 엔도셀, 베시큘러 엔도셀리어 셀을 레이블링해서 이제 파란색의 혈관을 레이블 이미징을 하였고요. 녹색은 이제 사이온 YFP, 트랜스행인 마이오스를 이용을 해서 그 뉴로머스큘러 정션을 녹색으로 이제 이미징한 결과입니다. 네. 빨간색은 저희들이 요 SHG, 방금 설명드린 요 멀티하모닉 제너레이션 이미징을 이용을 해서 마이오사이트 안에 있는 마이오신, 즉 사코미어를 정확하게 이미징해서 별도의 레이블링 없이 이미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앞서 드린 이미지는 저희들이 이런 마취되어 있는 마우스의 근육 조직에서 넓은 이제 와이드 에어리어 이미징을 획득을 하면서 요 위치에서 획득한 이제 G-스택 시퀀스 이미지에서 얻어낸 결과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5마이크로미터 간격으로 근육을 이제 페네트레이션 해 들어가면서 단일 섹션, 단일 포커스 이제 이미지를 얻고요. 보시면 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혈관, 녹색으로 보이는 이제 사이먼 YFP, 뉴로머스큘러 정션,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의 마이오사이트 안에 있는 마이오신, 사코미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이제 맥시멈 인텐시티 프로젝션해서 하나의 이미지로 만든 게 이와 같은 것이고요. 자,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콘포컬 마이크로스코프와 투포톤 마이크로스코피는 각각 콘포컬 마이크로스코피는 이제 쉬운, 그 다음에 에피션트한 멀티컬러 3D 인프라레드 이미징을 하는데 장점이 있고요. 특히 니어 인프라레드 대역까지 넓은 파장 대역에서 멀티컬러 이미징을 하는데 훨씬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포톤 마이크로스코피는 이와 대비해서 조금 더 깊은 곳까지 이미징 뎁스를 더 깊게 가져가면서 깊은 깊이까지 이제 3D 이미징을 롱텀으로 하고 싶을 때 이제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피 비교해서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멀티컬러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투포톤 마이크로스코피는 고가의 femtosecond 레이저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보통 레이저를 하나밖에 사용할 수 못합니다. 그래서 레이저 파장이 투포톤 마이크로스코피는 하나밖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미징 할 수 있는 파장 대역이 그 비저블 대역 중에서 녹색과 빨간색 형광 일부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보다 더 긴 파레드나 혹은 니어 인프라레드의 플로어포는 형광 물질들은 투포톤 마이크로스코피 이미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멀티컬러 이미징을 할 때는 투포톤 마이크로스코피가 조금 제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두 가지나 한 세 가지 정도의 플로어포를 이제 이미징 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 이상 이미징 하고 싶은 경우에는 조금 스페셜한 형광 물질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CM 모델 같은 경우는 그 내부 안에 이제 구조를 보여드리면 이제 싱글 박스 안에 그 레이저 스캐너, 그다음에 컴포컬, 그다음에 멀티폴 톤을 위한 내용물들이 구성물들이 모두 들어가서 일체형으로 구성된 시스템입니다. 좀 기술적인 장점에 대해서 다른 현미경과 차별화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아빈 테크놀로지사는 일단 울트라 패스트 스캐너를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로테이팅 폴리고널 미러라고 불리우는 일반적인 갈바노 미러와 다른 폴리곤 미러를 사용한 스캐너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폴리곤 미러의 장점은 512, 512 픽셀의 이미지를 한 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초당 최대 100장까지 획득할 수 있는 정말 울트라 하이스피드 이미징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제 레조넌트 갈바노미터 스캐닝은 비교해서 이게 레조넌트 갈바노 스캐닝은 전체 이미징 필드를 유니폼하게 스캐닝을 하는 게 아니라 사니소이다, 그러니까 사인 웨이브로 스캐닝을 하기 때문에 가운데서는 빠르게 지나가고 페리퍼리 이쪽 바운더리에서는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서는 신호가 약해지고 이쪽 페리퍼리에서는
포토블리싱이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폴리곤 미러 스캐너는 이런 단점이 없습니다. 유니폼한 스캐닝을 전체 필드뷰에 대해서 아주 고속으로 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엣지 에어리어에서의 익세시브한 포토블리싱이 없고 전 영역에 대해서 전 영역에 대해서 유니폼한 일루미네이션을 주고 중간 부분에서 신호가 약해지는, 그래서 SNR이 떨어지는 현상이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저희 알빈 테크놀리사의 인터로메타 마이크로스코피 시스템은 모두 이제 내부에 이런 고속의 폴리곤 스캐너를 갖추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가장 이제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일반적인 컴포콜 투포톤 현미경을 사용해서 인트로메타 이미징을 할 때 가장 큰 제한점이 티슈 모션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마우스를 이미징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마취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 박동이 있고, 그다음에 호흡을 하기 때문에 심장 박동과 호흡에 의한 티슈의 모션이 항상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도전점이 있는데요. 저희 아빈 테크놀리사는 이거를 모두 컴펜세이션 할 수 있는,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이런 모션을 컴펜세이션 해서 하이 퀄리티, 하이 SNR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는 모션 컴펜세이션 알고리즘을 안에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런 고속의 이미징을 하면서 그때 획득한 프레임 바이 프레임들을 전부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움직임을 보정해서 이미지를 획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드리면, 이런 고속의 이미징이 필요한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초당 30장 이상의 이미징 속도가 필요한 이유는 이런 티슈의 모션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주 느린 현미경, 초당 한 몇 장 정도밖에 획득할 수 없는 현미경으로는 이런 살아있는 조직의 티슈 이미징을 하면 당연히 아주 블러한 이미지밖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션들이 전체 신호를 왜곡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를 극복하려면 당연히 이런 고속의 이미징을 한 다음 이를 전부 다 하나하나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컴펜세이션을 하는 모션 컴펜세이션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만 이런 블러한 이미지가 아닌 샤프한 하이 SNR의 이미징을 인비보에 움직이는 티슈 모션이 있는 조직에서 얻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또 다른 예시인데요. 저희 아이빈 테크놀리사의 현미경을 이용을 해서 왼쪽에 보여드린 예시와 같이 이런 움직이는 조직의 이미지에서부터 모션 컴펜을 하지 않으면 이런 블러한 이미지밖에 획득할 수 없습니다만, 모션 컴펜세이션 기능을 이용하면 우측에 보여드린 예시와 같이 샤프한 하이 SNR 이미지를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마찬가지 예시로요. 이와 같은 이제 호흡에 의한 티슈 모션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희 아이빈 테크놀리사의 모션 컴펜세이션 기능을 이용을 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간단히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이미지를 캡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요 맨 우측에 보여드린 이미지와 같은 모션 컴펜세이션 된 하이 레졸루션, 하이 퀄리티 이미지를 하이 스피드 이미징에서 직접 바로 얻어내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바디 템퍼레처를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그 온도를 이용해서 피드백으로 히터를 컨트롤하는 백타입 프로브와 바디 플레이트 히터를 저희 현미경 시스템에 최적화하여 일체형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동시에 우리가 이미징 할 때 필요한 이전 커버 글라스들도 동시에 이제 히팅으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글라스 히터들. 그 다음에 우리가 조절하는, 이미징하고 있는 조직의 온도를 잴 수 있는 인디케이터 센서들과 그거의 모니터링 기능을 동시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이제, 컨트롤하기 위한 저희들이 태블릿 컨트롤러를 저희 현미경 시스템과 함께 일체형으로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실제로 어떤 이제 이와 같은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 생체 현미경을 이용해서 어떤 이제 바이오메디컬 스터디를 할 수 있는지, 위생명 연구를 할 수 있는지 그 예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예시는 이제 간단한 이제 피부 이미징을 하기 위한 세팅인데요. 보시면 역시 마우스가 마취되어 있고 이어스킨을 이런 U자형의 브레이킷에다가 틸팅을 조절할 수 있는 U자형 브레이킷에다가 커버 글라스에다가 물을 이용을 해서 살짝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측에 보여진 예시는 저희들이 뉴트로필과 매크로페이지, 라이젠 GFP라는 트랜스라인 마우스를 이용해서 빨간색으로 보여진 혈관과 함께 동시에 이런 녹색의 GFP 셀들을
이런 스킨에서 이미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 설명과 같이 이제 엔도셀리얼 셀은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CD31 항체에다가 파레드 플로포를 컨주게이션 한 다음 이를 이미징하기 한 3시간 그 전에 인트라비너스 인젝션을 해서 전체 몸 안에 있는 엔도셀리얼 셀을 이 항체를 이용해서 염색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아주 하이 레졸루션으로 하이 컨트라스트로 엔도셀리얼 셀들이 이제 레이블링 돼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요 예시는 이제 요 KLS라는 프로틴을 역시 빨간색 형광물질로 레이블링한 다음에 피부 조직으로 인트라더멀 마이크로 인젝터를 사용해서 아주 극소량 주사한 다음에 요 KLS라는 프로틴에 의해서 유도되는 요 라이젬을 발현하고 있는 뉴트로필들의 리크루먼트 히모 어트랙턴트의 펑션을 인비보에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이제 마취한 상태에서 3시간, 6시간이 지나면 요 빨간색으로 보여진 요 프로틴 위치로 요 녹색을 발현하고 있는 GFP 셀들이 이렇게 리크루트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셔드린 예시와 같이 한 번에 보통 이미징 세션에서 일반적으로 6시간 혹은 이제 호흡 마취를 이용한 경우에는 한 24시간까지도 동시에 마취해 놓은 상태에서 하나의 조직을 계속해서 이미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체 현미경의 장점은 한 번 이미징하고 마우스를 세크리파이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징 후에 마우스를 다시 리커버리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또 장점인데요. 그러면 한 번 이미징해서 리커버리 시킨 마우스를 다시 반복해서 리피티드 롱디튜디널 이미징이 가능하다는 게 또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프의 장점입니다. 이 외시는 저희들이 본메로우, 크레니얼 본메로우를 하루 간격으로 매일매일 본메로우 트랜스플랜트 해주고 난 다음에 관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세 이미지는 전부 하나의 마우스에서 각각 하루 day 1, day 3, day 4에서 이제 획득한 결과이고요. 우리가 집어넣어준 트랜스플란테이션 해준 본메로우 셀들이 이 시간에 따라서 한 4일의 시간의 간격에 걸쳐서 어떻게 이제 본메로우 안에서 본메로우 캐비티 사이너스를 이제 채워 나가는지를 이제 이미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시점에서 하나의 영역에서 이제 하이 레졸루션, 하이 매그니피케이션 이미지를 찍으면 실제 이제 개별 요 본메로우 셀들의 어떤 다이내믹스가 있는지, 프로리퍼레이션하고 마이그레이션하고 이런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콜로니를 형성하는 이제 이런 다이내믹스를 분석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요 이미지는 저희들이 이제 리얼타임으로 이제 리버에서 우리가 주입해준 나노 파티클이 혈관을 통해서 도착하는 현상을 이제 리얼타임을 찍은 결과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미지 요 무비가 깜빡깜빡하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마우스가 숨을 한 번 쉴 때마다 초점이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자, 이 예시만 보더라도 저희 이런 하이스피드 이미징이 왜 이제 인트로바이탈 이미징을 하는데 꼭 필요한지를 간단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만약 초당 한 장 찍는 속도의 현미경을 이용한다면 이런 이제 리얼타임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얻어낼 수가 없겠죠. 자, 요 예시에서는 100나노미터짜리의 나노 파티클을 주입을 하고 그것들이 흘러와서 이런 혈관 안에서 어느 위치에 이제 붙는지 시간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 리얼타임으로 이제 딜리버리 되고 어떤 다이내믹스와 이제 이런 클러스터링 현상이 생기는지를 리얼타임으로 이미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리버 이미징의 또 다른 예시인데요. 자, 왼쪽에 보여드리는 예시는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세컨 제네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콜라겐을 리버에서 이미징한 결과입니다. 리버에는 사실 콜라겐은 거의 없고요. 일반적인 상황, 노멀 상태에서는 거의 없는데, 자, 이 예시는 인위적으로 파이브로시스를 유도한 다음에 파이브로시스 때문에 생긴 콜라겐을 이미징, 별도의 콜라겐 레이블링 없이 투포톤 현미경의 세컨 제네레이션의 이미징 모드를 이용해서 이미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우측의 예시는 패티 리버 디지즈 마우스 모델에서 노란색의 리피드 드롭플렛과 파란색의 혈관은 역시 동시에 이미징한 결과이고요. 이런 MCD라는 다이어트를 이용을 해서 패티 리버를 유도하면서 뭐 2일차, 7일차, 14일차, 21일차에서 각각 리피드 드롭플렛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미징한 결과입니다. 당연히 인비보에서 이런 3D, 하이 레졸루션, 섹션드 이미지를 통해서 3D에서 정말 이제 리피드 드롭플렛이 헤파토사이트 안에서 이 리버 안에서 어떻게 이제 점점점 디벨롭 되는지를 시간대별로
이미징한 결과가 이와 같습니다. 자, 이 예시는 이제 스몰 인테스틴에서 저희들이 이제 JCI에 이제 리포트한 결과였는데요. 스몰 인테스틴의 일부를 몸 밖으로 잠시 이제 익스트로이즈 한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단일 하나의 육모 안에 있는 림프관을 프락션 GFP나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이미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이제 빨간색의 통각 물질로 레이블링된 패스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육모 안에서 여기 육모가 이게 하나 있는 거고요. 육모 안에 있는 이 림프관을 통해서 팩트 애시드가 흡수되고 그게 이쪽 아래쪽 메센토리에 있는 림프관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을 시간축에 대해서 이미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팩트 애시드가 한 20분 안에 그 메센토리 안에 있는 림프관을 통해서 쭉 드레이닝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 예시는 저희 인트라메탈 마이크로스코피를 레티나를 볼 수 있도록 또 변형을 커스터마이즈한 결과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인트라메탈 마이크로스코피를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살아있는 동물 마우스의 망막에 직접 초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즈한 현미경을 이용해서 실제 다양한 이제 마우스의 형광을 가지고 있는 마우스 모델에서의 마이크로글리아라든지 아니면 갱글리언 셀들을 이미징한 결과입니다. 네, 이는 역시 한 3시간 정도 레티나에 있는 마이크로글리아를 타임레스 이미징을 통해서 그 서브셀룰러 레벨의 이제 다이내믹스를 이미징한 결과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이미징 챔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미징 챔버 한 3가지를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3가지 좀 더 되는데요. 일단 도사 스킨 폴 챔버라고 해서 등 쪽 스킨을 스트레치하고 그 안에 캔서 지노그래프를 만들어서 이미징하는 챔버가 있습니다. 크레니얼 이미징 윈도우라고 해서 스컬의 일부를 제거하고 그거를 이제 투명한 글라스로 대체함으로써 그 아래에 있는 브레인을 오랫동안 롱텀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이미징 챔버 기술이 있고요. 에브도미널 이미징 윈도우라고 하여서 복강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리버나 스플린, 키드니 혹은 이제 팬크리아스와 같은 이제 복강 내에 있는 장기들을 한 몇 주 정도, 한 일주일 정도 시점 동안 관찰할 수 있는 이미징 윈도우가 있습니다. 일단 도사 스캔 폴 챔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 보여드린 예시와 같이 저희들이 유튜브에 올린 이제 수술 동영상인데요. 등쪽 스킨을 스트레치한 다음에 한쪽 스킨을 제거하고요. 노출된 부분에 더멀 이제 서큐테이스 티슈에다가 이런 캔서 셀들을 주사를 하고 커버 글라스로 덮고 밀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아이빔 테크놀리사의 이제 인터로메탈 마이크로스코피 이용을 하면 이와 같이 이제 초점을 맞추고 이 예시와 같이 어떤 이제 녹색의 이제 튜머 셀로 전달되는 빨간색의 나노 캐리어들이라든지 이제 혈관의 변화, 블러드 플로우와 같은 어떤 이제 튜머 안에 있는 튜머 마이크로 인바로먼트와 드럭 딜리버리를 이미징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징 챔버입니다. 또 다른 예시인데요. 계속 지나가자면 이 예시는 이제 이런 이미징 챔버를 만들고 나서 한 3일 간격으로 정확하게 같은 위치를 반복해서 이제 이미징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약물 처리를 하지 않고 아니면 약물 처리를 해주면서 혈관의 변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확히 같은 혈관을 반복해서 이미징할 수 있다는 게 이런 도살 스킨폴 챔버, 이미징 챔버의 큰 장점이고요. 이를 이용해서 뭐 하지 않은 경우, 한 경우에 뭐 어떤 변화를 6일 간격의 한 시점에서 정확히 같은 위치에 롱지튜드라는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는 게 이런 이미징 챔버의 큰 장점입니다. 마찬가지 이런 챔버를 이용을 해서 한 24시간 동안 일어나는 변화. 이 경우에는 브레스트 캔서 모델, 지노그래프 모델이고요. 빨간색의 나노 파티클을 주입을 하고 그것들이 이제 2시간, 6시간, 24시간의 시점 동안 이 파란색으로 이제 CD31으로 레이블링 되어 있는 혈관을 통해서 처음에 한 6시간쯤 지나면 이제 혈관 안에 좀 어큐메이션이 되고 24시간 시점이 되면 이제 혈관 안에서 빠져나와서 주변 이제 캔서셀로 전달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크레니얼 윈도우인데요. 크레니얼 윈도우는 이 프로토콜 페이퍼에 잘 나와 있습니다. 스컬의 일부를 글라스로 대체하는 수술법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스컬의 일부를 제거하고 아래에 있는 브레인을 손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커버 글라스로 밀폐하고 핑크색의 덴탈 시멘트로 마무리하는 그런 수술 기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제 자세한 수술법에 대한 이제 동영상을 저희들이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글라스를 일부 대치하고 이를 이용을 해서 실제 브레인 안에 저희들이 현미경을 이용을 해서 셀룰라 레벨 이미징 혹은 어떤 이제 와이드 에어 이미징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린 예시가 되겠습니다. 또 가장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주로 이제 뉴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핵들을 고정하고 어웨이크 마우스에 이미징 하는 경우에 헤드를 고정한 상태에서 롱텀 이미징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물 렌즈를 틸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커스터마이즈로 역시 제공해서 이제 납품한 바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대물 렌즈의 각도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가 어떻게 이제 위치하고 있더라도 브레인 위치 각도에 정확히 맞춰서 앞서 보여드린 예시와 같이 기울어져 있는 경우에도 정확하게 대물 렌즈를 그에 맞춰서 하이 퀄리티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커스터마이즈한 현미경을 한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크래니얼 이미징 윈도우를 이용하면요. 이 경우에는 한 열흘, 10일 정도 동안 요 녹색의 세포들의 변화를 이제 하나의 마우스에서 보시면 이제 혈관 구조가 같은 걸 보실 수가 있죠. 혈관 구조의 변화 없이 이런 세포들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3일 간격으로 데이 1, 4, 7, 10, 데이 10일까지 관찰한 결과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는 한 30일 정도까지 정확히 하나의 마우스에 브레인 안에 있는 정확하게 같은 혈관 위치입니다. 보시면 이 혈관 위치가 여기 있죠. 그다음에 또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정확히 같은 위치에서 베스큘라 리퀴지가 어느 시점에 생기고 어느 시점까지 유지되다가 한 30일 정도 지나면 이런 인플라메이션이 생긴다는 것을 천천히 일어나는 이런 한 달간 동안의 시간에 걸쳐서 하나의 마우스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런 크래니얼 이미징 윈도우를 이용해서 관찰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에브도미널 이미징 윈도우는 이렇게 복강에다가 수술을 통해서 그 내부에 있는 뭐 스플린, 키드니, 팬크리아스 같은 복강 내에 있는 장기들의 하이 레졸루션 이미징을 역시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한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일 정도까지 유지하면서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윈도우가 되겠습니다. 자, 키드니에서의 예시가 되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콜론 캔서 모델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녹색의 이제 GFP를 발현하고 있는 캔서를 만들고 그 주변 혈관과 캔서 셀들의 분포를 정확히 인비보에서 이미징한 예시입니다. 이 예시는 이제 소라시 캐비티, 그러니까 흉곽 안에 있는 그 렁을 이미징하기 위한 챔버인데요. 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취되어 있는 상태에서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움직이는데 이를 여기 안에 있는 이제 구멍을 통해서 공기를 잠시 빼어내서 석션을 통해서 네거티브 프레셔를 빌드업해서 잠시 고정하고 스테빌레이션을 하고 그 상황에서 이미징하는 그런 렁 이미징 챔버를 보여드리는 결과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일단 마우스 인튜베이션을 하고요. 기도로 인투베이션 한 다음에 벤틸레이터 연결을 해서 호흡을 유지시켜주고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이미징 챔버를 이용해서 렁을 고정하고 저희 현미경 시스템에 이제 집어넣은 다음에 앞서 왼쪽에 보여드린 예시와 같이 이미징한 영상입니다. 그럼 이제 우측에 보여드린 것과 같이 하이 레졸루션 셀룰러 레벨 이미징을 살아있는 마우스의 렁에서 획득하는 것이 이제 가능합니다. 이를 이용하면 이제 혈관 안에 렁에서 이제 플로잉하는 레드블러드 셀들을 이미징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역시 또 가능해지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이미징 챔버를 이용해서 네거티브 프레셔를 빌드업하는 방식으로 심장도 하트도 이미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 예시는 그래서 앞서 저 스테빌라이저를 이용을 해서 모션을 이제 좀 억제한 다음에 남아있는 이런 티슈 모션까지 다시 저희 모션 컴pen세이션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고정한 결과 이 예시와 같이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심장에서 얻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예시가 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제 카이스트 연구실과 저희 회사에서 나온 이제 논문들을 여기 참고하실 수 있도록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장기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인트라바이탈 이미징을 통해서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CRO 서비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회사에 SPF 동물실을 갖추고 있고요. 그 동물실을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에게 동물 모델 제작부터 이미징, 분석까지
한 번에 토탈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시고자 하시는 실험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모델을 제작하고 어떤 다양한 세포나 약물들을 형광 태깅하고 그것의 효과를 실제 인비보에서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은 인트라바이탈 이미징을 통해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이제 리포트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미징 설계, 그다음에 이제 실험 계획의 도출, 최적화를 거쳐서 실제 모델을 만들고 이미징을 수행하여 프로세싱과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리포트 형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로서 이제 저희들 이제 작년에 논문이 나왔던 결과였는데요. 자, 요 예시에서는 요 빨간색으로 레이블링된 이제 엑소조움을 주사하고 10분, 30분 안에 요 녹색에 발현하고 있는 우리 타겟 세포로 전달되고 10분 안에 이제 멤브레인 표면으로 전달되고 30분 안에 그 세포 내부로 전달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실제로 저희 이제 영상 인터그레이탈 이미징 기술 서비스로 결과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논문이 나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오늘 소개해드린 이제 기술적인 내용과 이런 예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풀 카탈로그가 있어서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information@ibmtech.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 이런 카탈로그와 함께 어떤 질문에도 전부 다 대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